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리 교과서 146쪽에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욕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욕구를 단계별로 구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매슬로우입니다. 우리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통해서 만약에 이 욕구 5단계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사장님 또는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첫 번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 5단계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그 활용의 측면은 사업가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에브럼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에 관한 5단계 이론입니다.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여기에는 졸리면 자야 되죠.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여러분들 안전한 학교, 안전한 가정, 안전한 나라,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욕구 있죠. 세 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요거 중학생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또 많은 고통도 겪죠.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슬픔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만 가지고 이제 존경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인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것 자체가 존경이 되겠죠. 끝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여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뭐 다 돼요. 충분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뭐 애정 소속의 욕구도 다 돼요.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존경도 받아요. 그래도 뭔가 인간은 부족하고 뭔가신가를 내가 실현시켜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최근에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욕구를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전달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목공을 해요. 도마도 만들고 그래요. 그 시간만큼은 진짜 선생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욕구 5단계서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아래부터 볼까요? 생리적 욕구 첫 번째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자고 싶고 더 따뜻한 옷을 입고 싶고 뭐 여기에는 새끼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또 종족 번식의 욕구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누군가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맛있는 음식을 팔자. 좋은 집을 지어서 팔자. 따뜻한 옷을 만들어 팔자. 이거 전부 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사업가의 생각이겠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요. 안전. 여러분, 안전은 중요하죠. 그죠? 어, 일상에 뭐 사고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누구나. 볼까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안전의 욕구. 흔히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라든가 위험한 걸 탈 때 다들 그러면 이거 안전할까? 고장나면 어떡하지? 염려를 해요. 그 이면에는 나는 안전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겠죠.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 감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잘 보세요. 국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죠? 군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으로 국방비를 만들어서 군대도 키우고 무기도 사고 그러는 거죠. 사업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업가. 자, 사업가 입장에서 볼까요? 제가 사업가라면 사고에 안전한 차를 만들어 팔자. 그죠? 그런 차가 있어요. 그죠? 특정 회사의 차는 안전하다. 두 번째, 보험을 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업도 여러분들 안전으로부터 경제적 위험이 되겠죠. 직장을 잘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걸 실업이라고 하죠. 내가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위험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실업보험. 또 자동차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다치면 안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뭐 신체적으로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죠. 뭐 신체적 보험을 해서 건강보험, 뭐 실손보험, 실제 우리가 다쳤을 때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사업가들은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하나 더 세 번째 단계인데요. 아마도 뭐 애정과 소속의 욕구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누구나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따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나는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또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루고 싶은 욕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돈 안 들이고 따뜻한 이야기, 그래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사업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동아리를 만들까? 서클을 만들까? 뭐 사교 클럽, 뭐 또 다른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 그죠?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동아리를 만들거나 결혼정보회사를 만들까? 아니면 내가 가입을 할까? 이건 전부 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 소속과 애정은 소통과 나눔에서 시작이 되니까 웹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현재 존재하지만 나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톡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틱톡도 하고 뭐 등등 많은 활동을 하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사업가들에게 있어서는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욕구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의 욕구를 알면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설명, 다음 단계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존경의 욕구이겠어요. 볼까요? 네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있어요. 뭐 사장님 되고 싶죠. 그죠? 그 회사에서. 학교면 교장 선생님 되고 싶죠. 학급이면 회장, 부회장 되고 싶을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을 만족시켜주는 컨설팅도 있기도 해요. 그죠? 국회의원 그냥 되겠어요? 누군가의 컨설팅.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컨설팅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이런 존경의 욕구,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학급회의에서 나는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하면
주목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존경 욕구 중에는 더 높은 욕구는 자기들의 역량, 그리고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게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인정해주기보다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 독립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자, 사업가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자, 성공하려면 공부해야죠. 대학 가야죠. 학원을 만들까? 그죠?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요.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은 많아요. 그 다음은 생각해 볼 수 있죠.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될까? 오케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가들 중에서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서비스고 그 서비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야 되니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도 사업이 될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아실현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최고 수준의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생리적인 욕구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사람들마다 달라요. 선생님은 뭐 목공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만족감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노래를 부를 거고 누군가는 또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할 거고 뭐 등산을 할 거고 수많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단계가 아래서부터 쌓여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애정, 소속, 존경, 맨 위에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걸 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구조상에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자, 매슬로우는 모든 단계가 최고 수준의 욕구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래 네 단계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봤어요. 이것도 사업이 될까요? 사업가는 어떻게 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안전해요. 사회적 관계도 좋고 명예도 가졌어요. 그런데 아쉬워. 그래서 나이든 뭐 직장을 그만둔 명퇴하신 분들이 뒤늦게 책을 보시거나 또 남자가 요리를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긴 인생 속에서 자기가 실현하지 못한 것들,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자아실현이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각종 취미 활동을 하는 사업들 많잖아요. 뜨개질을 한다라든가 독서 클럽이라든가 목공도 이제 목공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옥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자아실현을 한옥에 집을 짓고 그 한옥에 자기가 사는 것. 실제 선생님 아는 선배님이 있어요. 군대를 나와서 자기 집을 짓겠다고 한옥집 짓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집을 지어서 우리를 초청해 줬어요. 자아실현을 하신 거죠. 한 부분에서. 그분은 또 다른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자아실현은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개 모슬로우의 5개 단계의 이론을 배웠고요. 요 인간 욕구에 대한 5단계 이론을 아시겠죠? 근데 여기만 알면 좀 아쉬워요. 이런 경우 한번 자, 보세요. 안전의 욕구와 애정 소속의 욕구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욕구는 충돌해요. 죽도록 사랑해.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안전하고 싶은 욕구, 나 안전해야 되는데. 그죠? 누군가를 사랑해.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동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죽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안전의 욕구를 대부분 선택을 해요. 또 다른 친구들은 뭐 일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죠. 의리를 지킨다고나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처럼 매슬로의 욕구는 충돌해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틀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슬로우는 반성을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없지만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반성을 했어요. 안전 다음에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을 위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뭐지? 이런 의문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안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아실현을 위해서 뭐 패러글라이딩을 한대요. 자, 질문이 먼저 나왔네요. 자, 보세요. A 친구가 이래요. 난 자아실현을 위해 위험한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해. A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B는 그래요. 매슬로우에 따르면 안전 다음에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건 뭐지? 그죠? 자아실현을 위해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조금 위험하지만 뭐 바다에서 요트도 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것 또한, 그러니까 안전한 욕구를 인정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매슬로우는 죽기 전에 이 욕구 5단계 욕구 피라미드의 한계를 본 거죠. 지금과 같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안전의 욕구를 한다라는 건 이걸 순서대로 아래 거부터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틀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어? 안전의 욕구는 어떡할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매슬로우는 죽기 전에 지적을 하고 때로는 그 피라미드가 뒤집어져야 옳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욕구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또 안전하고 뭐 애정과 소속의 욕구 또는 존경의 욕구,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큰 틀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 위에서 하나하나씩 가지가 뻗어난 것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경제가 풍족해지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요즘에서는 이런 뒤집힌 피라미드가 더욱 활동력을 가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아실현을 해서 생리적 욕구 해결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아실현을 통해서 안전도 할 수 있어요. 또 자아실현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고착화돼 있어서 아래서부터 취직을 해서 또 월급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요즘은 나는 이런 거 개발할래,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통해서 안정과 생리적인 욕구, 애정의 소속 욕구, 이런 걸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커버그나 또 인터넷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물론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최소한으로만 그 당시에 있었겠지만, 자아실현을 통해서 생리적 욕구도 키우고 충족을 키우고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